국어 시간이 무서워요. 문제 푸는 게 겁나요. 조금 전에 배운 것도 생각이 안 나서 불안해요. 엄마는 맨날 화만 내고 누구 닮았냐고 해요. 학원에서도 절 포기했대요. 선생님께서 뭘 시킬까봐 긴장돼요. 저만 못 읽어서 창피해요. 맨날 못한다는 소리만 들어서 괴로워요. 수업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저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함께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도 함께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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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습을 안 한다, 학습을 못 한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코칭하는 온배움 교사가 있습니다. 온배움 선생님들은 겨울방학 동안 학습 단절로 인해 부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겨울학교를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겨울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혼자 하기 힘든 공부를 선생님과 재미있게 했어요. 내가 몰랐지만 학교에서 못 물어봤던 것을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자주 틀리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선생님께서 알기 쉽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부족했던 수업을 보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로 수업을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해주고 싶어요.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과제 제시도 해주시고 학습 동기부여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학년 마무리하고 다음 학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교육 없이 담임 선생님의 1대1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방학 동안 학습이 끊어지지 않아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방학 동안 너무나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그래서 올겨울에도 다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작년과 올해 정말 코로나로 우리들 일상이 멈추고 학생들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육 격차 그리고 학습 결손이 커졌다는 여러 결과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결과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그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학습 부진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작년에 겨울에 온라인 겨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얻었다는 이런 동영상도 지금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의 85%, 그 다음에 학부모의 90%, 교사는 91%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학생의 99%가 온라인 겨울학교 참여 후에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답했고 학습 동기부여나 자신감, 심리,
정서적 요인에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무척 고무적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겨울 학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의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올 겨울에도 함께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진 현장의 선생님들이 310분이나 지원해 주셔서 제1기 온배움 교사단을 위촉하게 되었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형 맞춤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온라인 겨울학교에는 경인교대에 재학 중인 264분의 예비 선생님들도 온배움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 수업을 하시면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학습 지도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면까지 같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인교대 예비 선생님들이 온배움 교사단에 지원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경인교육대학교 미래교육센터 관계자들 분들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겨울학교에 실제 경험을 나눠주실 상탄초 공정은 선생님, 운강초의 한명규 선생님, 경인교대 황세현 학생에게도 큰 박수 보냅니다. 우리 민족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록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거지만 이번 겨울 온라인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배움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요.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경기도 교육청도 공백 없는 기초학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교과학습 부진 해소와 학생의 꾸준한 학습과 이제 교사의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 발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교과 부진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로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면 학습하는 순간부터 저희가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망각을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다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있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 수를 보면 3월 달에는 증가를 했다가 12월이나 이때쯤에는 거의 해소가 됐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3월에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TVN 인사이트에서 방송을 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후 수학 학습 결손 예측 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결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기초학력 회복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공문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마 고민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떨어진 학습 능력, 결손된 학습 부분에 대해서 겨울방학 동안 한번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 기회를 제공을 하자라는 좋은 의미에서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공문을 봤을 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여를 하게 됐고 기회를 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만족도가 너무 좋고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례를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로는 굉장히 길었는데요. 첫 번째로
안내와 레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내부적인 내적 요인이든 아니면 누적된 학습 결과에 의해서인 외적 요인이든 간에 학생들은 일단 참여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첫 서문을 열까, 아이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캠프 일정을 먼저 안내를 해줬고요.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전화나 문자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할 거다라는 걸 안내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시스템이죠. 좋은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저는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는 사제 동행이 아니라 랜덤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진보정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느라고 시간을 공을 좀 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학습하는 시간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아예 아이들을 분석하고 아이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선생님들이 이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이수하셔야 되는 시간 안에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부담 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을 공들여서 사실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저희가 학습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걸 반영으로 해서 아이들 분석을 철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이죠.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베이스 캠프를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를 아이들하고 활용을 해서 가입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상태 그리고 아이들이 얼만큼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준수랑 긴급 상황 시에 연락처 관련돼서 이제 안내를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보상을 조금 줬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꼼꼼하게 이제 빠지지 않고 수업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좀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종의 당근 정책을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요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라든지 온라인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든지 학생들이 한 번 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긴 했지만 한 번 봐서는 이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첫날은 OBS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그거를 유튜브에 부분 공개로 해서 학생들만 링크를 갖고 있는 학생들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이런 사이트 운영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었는데요. 보강 일정을 하루 잡았어요. 아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빠지게 되면 하루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안내를 첫날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식 정책을 같이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결석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분석 및 상담을 통한 학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아이들이 뭐 늦잠을 자거나 방학 중이기 때문에 혹은 하기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날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시작된다고 문자를 5분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은 전화를 해서 깨워가지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학습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학습을 했는지 혹은 뭐 칭찬할 거 오늘 땡땡이는 정말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꼬박꼬박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과제 제시 및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활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 형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학생들 소규모 소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따로 방과 후에 하지 않도록 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4명의 학생을 맡았고 한 명은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했었고요. 아예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운영을 했었는데 3개의 소규모 회의실을 만들어서 1대1 수업을 하고 회의실에서 이제 시간 안에는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미리 과제가 아닌 수업 전에 어떤 학습을 할 건지 학습을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학습할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다 풀지 못하면 내일까지 과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2시간 안에는 아이들을 나가지 않게 계속 제가 이제 붙잡아 놓고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규모 회의실에 들어가서 그 전날 풀어야 했던 것들을 같이 이제 복습을 1대1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오늘 부여된 과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오답 문제 확인하면서 학습을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일단 이 친구들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기가 기초학습 부진이라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눈치로. 그래서 1대1로 학습을 하고 전체 방에서 학습을 안 하니까 일종의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지켜져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좋았던 점이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살펴볼 때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그날 확인이 가능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수시적으로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교사라는,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방학 중에는 보통 기초학습 강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 기초학습을 지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했을 때는 저도 사실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하기 힘든데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참여를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아이들이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난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고 두려웠는데 여기 성영민 회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여기 연수 강사님들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지를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한번 익히고 나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고 좋고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일단 학교에 나오지 않고 어느 장소에 나오면 나오는 시간과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그 제공된 시간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부담이 없었고요. 저도 굉장히 편했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온라인이지만도 학생들이 참여 유도시키는 게 썩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늦잠 자는 친구들 방학 중에 깨우는 역할을 할 때 내가 자명종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욱하는 친구가 마침 한 명 또 있었는데 반응이 좀 좋지 않을 때 학부모님하고 상담할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안 하겠다고 할 때마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생각 외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셨을 텐데요. 수업을 2시간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학생 관리,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시간이 남진 않았다. 특히 저는 3명이었지만 한 학생당 하루에 30분, 40분 정도 1대1로 수업을 하고 나가지고 학생들 문제를 또 배부하고 또 학생들이 찍었는지 풀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하니까 하루에도 솔직히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집에 혹시 이런 기기가 없으시다면 학교에는 지금 쌍방향 수업 때문에 기기가 많이 이제 제공이 돼 있는데 집에 만약에 기구가 없다면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생 관리나 문제은행, 문항 배부 등 편안하게 운영 가능했고요. 너무 편했고요. 사실 오리엔테이션만 잘 운영하면 이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교사로서 제가 잘했을까, 열심히 했는데 잘했을까,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되게 보람차잖아요. 그랬더니 전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가 변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차고, 내가 방학 중에도 이런 활동을 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중간에 하기 싫다고 이렇게 투정 부렸던 학생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상담 전화를 하게 됐고, 끝날 때 되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실 때 마음이 되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보람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셔가지고 아마 저희 장학사님이나 장학사님 되게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작년보다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2배예요, 2배. 네, 작년에 받았던 수당보다 선생님들께서 올해 받으시는 수당은 2배시거든요. 그 예산을 정말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노력을 해주셨고, 또 올해는 참여를 못하셨지만 이 자리를 길어서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이런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력 정말 많이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참여를 해주실 선생님들께서도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재원이라고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모두 잘 하시는 전문가시지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랑 초기 학생하고 학부모님이라고 좀 귀찮더라도 연락 자주 하시고 레포 형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미리 진짜 여기 시간 많이 투자를 하셔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제동행일 경우에는 조금 편하세요. 저는 올해 사제동행을 신청을 했거든요. 학생을 1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좀 편하신데, 랜덤으로 배정받으신 분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하시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운영했던 결과보고서랑 유튜브 링크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파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겨울학교 사례를 말씀드릴 상탄초등학교 공정은입니다. 네, 앞서 한명규 선생님 운영 사례와 맥락은 비슷하지만 보다 정성적인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난 학생은 총 3명의 학생이었는데요. 저와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이었고 또 각각 다 타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처음 운행하는 거라 학생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주간 제가 지도한 결과 학생들의 특징과 또 그에 맞는 지도법, 적용한 지도법을 도움이 되시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5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 가정이었고, 수업을 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또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자주 잊어버리는 등, 그래서 주위가 좀 많이 산만하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줍게 이제 병원에 다닌다 이런 말을 해서 집중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학생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이제 문항수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 또 그 방학 기간에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고 이래서 학생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격려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3학년 여학생은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생이었는데요. 단순히 어떤 과목의 부진을 떠나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한글 해독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RS 위주로 읽기, 쓰기, 말하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서술이 많지 않는 이제 세막이나 규칙 찾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줌으로 이렇게 보면 배경 화면으로 이제 학생의 가정 환경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의 협조도 좋고 가정 환경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줌에서 이제 눈 맞춤을 잘 못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작거나 대답을 잘 안 하는 등의 사회성 관련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수다를 많이 떨고 간단한 대답부터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는 식으로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단 보정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의 이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이제 학부모님께도 피드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톡 내용은 이제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였다는 거를 이제 좀 상세하게 참고하시라고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기초학력 담당자라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기 용이하였는데 이제 올해는 베이스 캠프에서 보다 좀 간소화하게 학생 진단을 할 수 있게 이제 연수 받았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담당자의 협조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학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서목하고 각각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줌으로 자기소개도 하고 이제 재미있는 영상이나 게임 같은 거를 이제 하여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에서 이제 학급 다모임에서 하듯이 수업 참여 방법이나 수업 규칙 세우기를 하였습니다. 이 줌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제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같이 지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의 상황과 또 필요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는 1대1로 지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도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방 생성하는 것은 다 연수에서 이게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하는데 자꾸 잊어서 재차 안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학생의 아이디와 비번을 생성을 해서 잊을 때마다 다시 재안내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항을 배포할 때는 이제 워밍업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각 과목당 15문항씩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들이 쉽게 잘 따라와서 이제 20문항으로 늘려서 4주간 진행을 했고요. 첫 주는 좀 학생들 연습이 필요했지만 이제 점차 이거에 익숙해져서 마지막 주까지 성실하게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만났는데요. 줌의 공유 화면으로 베이스 캠프에 문제를 띄워가지고 푸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보시면 학생이 한 번에 맞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류가 많이 횟수가 뜬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거라 저런 문항들을 위주로 이제 공유 화면에 띄워서 같이 이제 읽고 생각 나누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지도만큼 중요한 게 레포 형성인데요. 고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내는 주로 부모님의 이제 핸드폰으로 하지만 이제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때 수업 전과 후에 이제 학생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멘토링을 하였는데요. 중요한 게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또 학습의 목적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이들도 학습 의욕이 고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안내 및 상담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문자를 드리고 이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누군지를 소개를 하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만의 팁이라고 한다면 기초부진 학생과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나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굉장한 칭찬보다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하는 식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에 대한 발전 가능성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협조해 주시는 것에 관해서 부모님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세 분이 다 협조를 잘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제 성실하게 잘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겨울학교 겪어보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갔으면 좋은 그런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문장을 추출해 봤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그리고 아이 수준에 맞게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어떤 공백이 채워졌고 학교 교육에 신뢰가 생겼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밑줄 친 밑에 부분은 요구사항인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의견인데요. 학교에서는 물어보지 못한 것을 다 물어볼 수 있었고 역시 소수 인원으로 수업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세히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고요. 또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같이 한 경우에는 또 같은 처지의 친구들끼리 자극도 받았고 또 이 사이트의 특징상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공부 습관을 기르는 팁과 조언까지도 얘기해 주셔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자존감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자존감도 생기고 이렇게 공부 습관도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잊지 못하는 5학년 학생과의 이런 대화와 소통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학생이 자주 잊어서 제가 5번까지 풀었네. 그 다음에 계속 풀어줘. 오늘은 접속을 언제 하니? 이런 식의 잔소리형의 카톡을 많이 보내다가 나중에는 보시면 학생이 먼저 선생님 오늘 수업해요? 선생님 언제 만나요? 라는 식으로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그리는 선물까지 이모티콘에서 애정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학교 학생을 방학 동안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마지막 줌 수업에서 선생님을 다시 보지 못해서 슬프다고 펑펑 우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나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눈사람 아저씨 같은 존재였구나. 그리고 오히려 학생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었구나. 그런 계기를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겨울방학 동안 재충전하셔야 됨이 당연하지만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눈사람 아저씨 같은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학생의 사랑과 관심 받으시면서 또 성장하는 그런 보람찬 겨울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 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 개최 행사에서 기초학력 예비교사 멘토링 소감 발표를 하게 된 경인교육대학교 2학년 황세연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중 예비교사 협력 강사로 활동하며 기초학력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런 기초학력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차례의 멘토링을 통해 저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예비교사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협력 강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기초학력 멘토링을 진행하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방학 예비교사 협력 강사로 한 달간 활동하면서 저는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공부에 의지가 있지만 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하는 3학년 학생 A, 그리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집중력이 부족한 3학년 학생 B. 저는 성향이 다른 두 학생을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가르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A 학생은 읽기, 쓰기를 중점을 두어야 했고 B 학생은 국어와 수학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A 학생은 국어에, B 학생은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초등 기초학력 보정자료 쿠쿠 사이트 11 수학을 활용해서 주제에 맞게 재밌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에 대해서 만약에 배웠을 때 써보는 수업을 하기 전에 종이접기 순서를 보며 학생들과 종이접기를 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원인과 결과를 배울 때는 학생들과 원인과 결과를 이용해서 그림 일기를 써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함께해서 수업을 하자 쓰기를 어려워해서 중간에 포기하려던 A 학생도 질문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B 학생이 특히 매우 수학을 하기 싫어했으며 안 풀고 엎드려 누워 있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이때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 끝에 게임 활동으로 수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연산을 할 때 주사위를 굴려나온 숫자를 조합해 계산해보는 주사위 계산 게임이나 1이나 25까지 숫자를 쓰고 그 숫자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빙고를 할 수 있는 빙고 게임을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길이 재기를 위해 병뚜껑 날리기 게임을 하는 등 두 학생을 한 팀으로 묶어 선생님을 이기는 게임 방식으로 수업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하고 싶어하는 수업이 다르고 집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움과 막막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일 쉬는 시간 학생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유대감을 쌓고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리지 않게 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 문제를 풀겠다고 손을 들어서 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학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학생이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가짐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특성이 다 다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학생의 특성이 너무 정반대였기 때문에 수업 구성과 방식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 다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각자 향상시켜야 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수그룹 지도도 많이 힘들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욱더 1대1 멘토링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기초학력 멘토링은 기초계산이 느리고 원격 수업 이후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던 6학년 학생 C와 함께 했습니다. 이 학생을 위해 곱셈구구 기초학습과 6학년 기본계산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곱셈구구가 느린 학생을 위해 같이 곱셈카드를 만들고 수업 전 곱셈카드 맞추기를 3회씩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을 측정해서 동기부여를 주다 보니 학생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틀리는 곱셈을 반복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매일같이 꾸준히 도와준 결과 C 학생은 다음과 같이 곱셈구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매일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했는데 이것을 통해 눈으로 자신의 성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1 수학을 활용해 곱셈을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전 학년 내용을 복습하며 6학년 기본 계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계산을 하기 힘들어하거나 하기 싫어할 때는
수학 빙고를 진행하며 집중력을 높이곤 했습니다. 학생 C는 저와 수업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대1로 공부를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고 물어보기도 좋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수업을 제대로 안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저를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1대1 수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확인하고 봐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는 1대1 지도가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주는 교사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협력 강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기초학력 예비교사 멘토링은 제가 예비교사로서 형성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파악하고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행위 자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감동을 받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부가 싫다며 제 속을 많이 썩이던 학생 B가 수업이 끝나는 날 저에게 주셨던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해준 선생님은 처음이었고 저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을 줬던 선생님은 처음이었다면서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여기에 적어서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저는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학생들한테 선생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학생을 올곧이 바라봐주고 같이 발맞추어 가는 것이 기초학력 교사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 만큼 기초학력 지도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는 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학생 C와 같이 수업을 했었던 기간 동안에 학생 C의 학교에서 코로나19가 있었던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잠깐 동안 활동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대면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관한 답은 바로 온라인 기초학력 학습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 기초학력 온라인 겨울학교가 매우 반갑게 느껴집니다. 1대1 학습의 중요성은 온라인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받으며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로서 앞으로는 원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분들과 함께 예비교사의 원격 수업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예비교사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예비교사 멘토링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